안녕하십니까. 벌써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의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어제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을 통과한 뒤 내일 오전 제주 서귀포 해상을 통과해 23일에는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역시 오는 23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이 4에서 8m로 높게 일고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쏠릭의 강도가 한반도에 상륙할 때쯤이면 강에서 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변동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9호 태풍 쏠릭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는 오는 23일까지 침수 우려 지역 21곳과 급경사지 등 220여 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비닐하우스와 양식장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는 39억 5,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난항을 겪어왔던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너무 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되어온 최저임금 인상.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맞물려 서민 생활 안정화를 기대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혜택을 기대했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해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등 영세 경제 주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고시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민들이 종사하는 요식업 등에서 고용 감소와 폐업 위기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거의 반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고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 인상안이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집회 등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고돼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진 첨예한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등재 신청이 반려됐던 한국의 갯벌에 대해 재등재가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관련 회의에서 전남 보성과 순천, 신안 등에 위치한 4곳의 갯벌을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갯벌별 상세 지도와 통합 관리 체계 등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해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반려 통지를 받은 한국의 갯벌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신청 서류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양한 영화의 감흥으로 채워준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늘 폐막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행사보다는 영화에 집중하겠다며 방향을 바꾼 올해 행사에 시민과 영화인들은 어떤 반응일지 박광수 기자가 영화제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층이 모이는 도심의 창고형 몰. 무대에 걸린 스크린에서 자연과 동물, 젊은이들 간의 교감을 그린 영화가 상영됩니다. 객석은 관객들로 빼곡하고 독특한 관람 환경과 시민들의 분위기에 영화 감독도 특별한 느낌을 받은 듯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일상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심에서 영화를 보는데 또 이 순천의 분위기랑 또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도심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코 출신 감독이 만든 이 동물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100명 가까운 관객이 함께했습니다. 우주 비행견으로 훈련돼 동물들만 살고 있는 행성에 도착하게 된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시중에서 이렇게 동물에 관한 영화를 이렇게 이런 주제로 하는 영화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보니까 좋은. 영화가 풍성해지고 관람객은 물론 지역을 찾는 영화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여름밤 도심은
영화제의 흥취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동물 영화제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 서운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호수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동호인들은 대부분 동물들과 함께하는 야외 행사가 축소된 것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동물 영화제는 영화제라는 걸 매개로 해서 결국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인데 영화 같은 것도 좀 같이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작년에는 순천만에서 같이 영화 봤었거든요. 새로운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폐막을 앞둔 동물영화제. 개막 이후의 평가와 반응을 세밀하게 검토해 깔끔한 마무리와 최적의 미래상을 준비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산단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 6월 여수시민 7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수산단 안전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조사 대상 12개 항목의 만족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공장 노후화가 33.6%로 가장 많았고 안전불감증이 28.5%, 안전시스템 부재가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산단의 환경 보존에 대한 만족도 역시 2.76점에 그쳐 안전 만족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 차량 수십 대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금속 자재 때문이었는데 다행히 더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이 막 지난 광주의 무진대로. 편도 3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곳곳에 차량들이 서 있고 운전자들이 내려서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자세히 보니 서 있는 차량의 타이어에는 바람이 모두 빠졌습니다. 바로 딱 덜덜덜덜하고 타이어가 다 찢어졌어요. 소리가 와장와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서 먹고서 보니까 전부 바꿔 나서 있더라고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한 화물차 짐칸에 실려있던 공사용 금속핀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타이어가 망가진 차와 이를 견인하는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무진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펑크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차로 중에 1개 3차로를 통제하고 피해 차량은 당초 승용차 10여 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형 화물차들의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서 43대까지 늘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지만 다행히 추가 추돌사고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무안공항 통합 발표는 민선 7기 광주 전남 양시도의 첫 상생 작품입니다. 광주시의 조건 없는 공항 통합에 전남도도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고 한전공대 설립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같은 뿌리, 공동발전에 공감하며 진지하면서도 시정 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광주에 전남을 더하고 전남에 광주를 보태야 거기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면 그 끝은 공멸일 뿐입니다. 광주시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결정에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전 대상 지자체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간 이전 논의기구를 구성해 이전 지역의 국책사업 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하고 전남도가 이전 지역 주민과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한전, 광주 전남 시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축소나 지연 없이 문재인 정부 공약 원안대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시도 간 입지 문제로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선 7기 첫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공항통합,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 유치,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 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등 8가지 사안에 협력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계 각국의 범선을 관람할 수 있는 국제범선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수 신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유일의 범선인 코리아나호를 비롯해 세계 5개 나라 9척의 범선이 선보일 예정이며 시민들을 위한 범선 개방 행사와 국가벌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 범선들은 다음 달 11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기념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합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집행한 행사축제에 대한 원가 회계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2017년도에 집행한 97개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원가 회계 정보를 이달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원가 회계 정보에는 행사축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양전어축제 등 10일 집행 행사의 사업 내용과 예산액, 원가 등 17개 항목이 전면 공개됩니다. 산림당국이 농가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는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이 40mm에 못 미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산불 진화용 차량을 동원해 가뭄 피해 농가들에게 급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전남 지역 저수율도 40%를 웃돌면서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행사 기간에 시민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5.18 38주년 행사 기간에 농민회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 위해 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보안과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충남 곳곳으로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충남 태안에는 호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내릴 텐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지방에 5에서 30mm가량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돼 대구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제주 부근을 지나서 목요일 새벽에는 전라도 해안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상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북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남쪽 먼해상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